빙고맨 유튜브. 안녕하세요. 빙고맨 MC 휘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 7시 40분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운명의 한일전이 열립니다. 오늘 7월 31일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배구 역사에 정말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적진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 우리 대표팀이 꼭 승리하고 8강에 진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일전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 랭킹 5위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2019년 U20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하며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 직전에 열린 2021 VNL에서 12승 3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여자 배구에서 우승을 했기에 5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의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첫 경기 케냐전 2세트까지 25대15, 25대11로 완벽하게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지만 3세트에 들어서 팀의 부주장이자 주 공격수인 코가 선수가 블로킹을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상대 공격수의 발을 밟으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의료진이 투입되지 않고 코치가 선수를 그냥 안고 가는 장면에서 정말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코가 선수는 2021 VNL에서 득점 랭킹 전체 5위, 일본 내 전체 1위를 기록한 굉장히 강력한 공격수이며 리시브 부분에서도 전체 2위를 기록한 팀의 핵심 자원인데 코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팀이 와르르 무너지며 케냐전도 3세트를 힘겹게 역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후 세르비아, 브라질전에서 모두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현재 1승 2패로 A조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을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패한다면 8강 진출이 매우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대표팀 역시 오늘 한일전을 승리하면 8강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양팀이 서로 사활을 걸고 운명의 한일전을 준비합니다. 일본 대표팀의 선수단 구성을 살펴보면 레프트 4명, 라이트 1명, 센터 4명, 세터 2명, 리베로 1명으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센터를 4명 데리고 오면서 높이에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입니다. 일본 대표팀의 감독은 나카타 쿠미 감독입니다. 1965년생으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84년 LA 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88 올림픽과 92 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89년 월드컵에서 베스트 세터상을 수상하였고 세계적인 명세터 출신의 감독으로 2017년부터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1 VNL 당시 작전판에 김연경 선수의 이름을 크게 적어놓았던 게 인상 깊었네요. 베테랑 선수들을 배제하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번 엔트리를 짰는데 과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 팀의 주장은 11번 아카리 에리카입니다. 원래 아리카 선수는 5번을 사용했는데 일본 대표팀은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등번호를 교체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보통 대회전 친선 경기에는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본 경기에서는 원래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쓰지 않나요? 선수들도 자기 번호에 애착이 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네요. 어쨌든 아리카 선수는 1984년생 신장 186cm입니다. 2008년부터 4연속 올림픽 출전이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베스트 7에 뽑혔고 2012년 런던에서는 주장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기억이죠. 2008-2009 시즌에는 이탈리아 리그 베르가모 팀에서 뛰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노장의 나이지만 지난 시즌 일본 V리그에서 세트 평균 0.81개의 블로킹을 성공하며 블로킹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있지만 블로킹 2개만 기록했고 낮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번 이사카와 마유 선수입니다. 2000년생으로 신장 173cm, 스파이크 타점 300cm인 포지션은 레프트인 선수입니다. 2019 U20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의 주역으로 대회 MVP와 베스트 7 그리고 베스트 리시버상을 수상하며 그해 바로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2019 월드컵으로 데뷔했고 2021 VNL에서 전체 득점 8위를 기록했으며 48%의 리시브 성공률로 대회 베스트 리시버에 선정됩니다. 아직 어린 선수인데 굉장하네요. 올림픽에 들어와서 케냐전에선 잘해주었지만 세르비아전과 브라질전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지만 10%대의 공격 효율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73cm의 단신이지만 탄력이 좋고 자신감 넘치게 공격하는 선수인데 코가 선수의 부상으로 혼자서 팀을 이끌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019 아시아 선수권 준결승 우리나라와의 대결에서 30득점, 2019 월드컵 17득점, 2021 VNL 18득점하며 우리나라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구로구 아이 선수입니다. 일본 삼각편대 중 한 명으로 1998년생 신장 180cm, 포지션은 라이트입니다. 올림픽 케냐전에서 13득점, 세르비아전에서 서브에이스 2개를 성공하며 12득점, 브라질전에선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하야시 고토나와 교체되었습니다.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8번 이시유키 선수입니다. 1991년생, 신장 108cm, 포지션은 레프트입니다. 2017-2018 시즌 일본 리그 MVP, 베스트 7, 베스트 리시버상을 받았고 2019년 VNL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지만 이사카와 마유의 등장으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코가 선수의 자리에서 경기를 뛰고 있지만 코가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15번 하야시 코토나 선수입니다. 1999년생, 173cm, 포지션은 레프트입니다. 22살의 젊은 선수로 대표팀 경력이 적은데 올림픽 대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속팀은 JT 마블러스이고 지난 시즌 일본 V리그 디그 부분 1위를 수상했습니다. 올림픽 케냐전에서는 거의 활약이 없었고 세르비아전에선 교체 출전했지만 괜찮은 득점력을 보이며 3세트에는 선발로 나왔습니다. 62.5%의 공격 성공률로 5득점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전에 교체로 나와 40%의 성공률로 짧은 시간 동안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장은 작지만 공격 효율이 좋아 우리나라도 이 선수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 시마무라 하루요 선수입니다. 1992년생, 182cm, 포지션은 센터입니다. NEC팀에서 뛰고 있으며 지난 시즌 베스트 스파이커와 베스트 7에 선정되었습니다. 올림픽 케냐전에선 블로킹 4개를 포함한 8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세르비아전에서도 분전하며 50%의 공격 성공률로 4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브라질전 상대 센터진에 완전히 패배하며 교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선발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9번 오쿠무라 마이 선수입니다. 1990년생, 177cm의 센터입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뛰고 있으며 올림픽 케냐전과 세르비아전은 결장했지만 브라질전에 교체로 들어가 1득점했습니다. 올림픽에선 큰 활약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 선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2021 VNL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블로킹 3개, 서브 에이스 2개를 포함하여 10득점을 기록하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센터진이 부진한 가운데 과연 오쿠무라 선수가 선발 출장한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19번 야마다 니츠카 선수입니다. 2000년생으로 신장 184cm, 포지션은 센터입니다. 2019 U20 세계선수권 우승 멤버이며 소속팀은 NEC입니다. 기존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아쿠다와 아이카 선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이번 대표팀에 뽑혔지만 아직까지 올림픽에서 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주전 세터는 12번 모미야키 선수입니다. 2000년생으로 신장 176cm이며 스페인과 페루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페루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 페루 혈통 50, 일본 혈통 25, 스페인 25%의 혈통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식 교육을 받았지만 2년 전까지는 페루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국적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부모를 설득해 일본 국적을 바꾸고 2021 VNL에서 주전 세터로 선발되어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세트 부분 1위를 기록하며 이번 올림픽 대표팀에 볼을 책임집니다. 고2 때 세터로 전향했는데 4년 만에 올림픽 주전 세터가 됐습니다. 케냐전에 선발 출장하여 2개의 블로킹을 기록했고 평균 10.33개의 세트를 성공했습니다. 세르비아전에서는 평균 7.3개의 세트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전은 선발 출장했지만 부진하며 타시로 카사미 선수와 교체되었습니다. 3경기를 치르는 동안 처음에 비해 점점 출장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걸 봐서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는 2세트로 나올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수는 3번 타시로 카나미 선수입니다. 1991년생, 173cm, 포지션은 세터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 2연속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2018 시즌 루마니아 리그로 이적하여 베스트 세터상을 받았고 일본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 VB 낭테팀과 계약했습니다. 케냐전에서 1세트, 2세트 벤치에 앉아있다 3세트 22대23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가 좋은 서브와 좋은 토스로 25대23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세르비아전에선 교체로 들어간 횟수가 많아졌고 코트에 더 오래 머물게 됐습니다. 브라질전에서는 부진한 모미와 교체돼서 나와 3세트를 브라질과 대등하게 가져가며 아마 우리와의 경기 때는 타시로 선수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리베로입니다. 14번 코바타 마코 선수로 1992년생, 신장은 164cm입니다. JT 마블러스 팀에서 2014 시즌부터 뛰고 있으며 팀의 주장으로 일본 V리그 우승을 2년 연속 일궈냈습니다. 17-18 시즌부터 4년 연속 베스트 리베로에 뽑혔으며 지난 시즌에는 리그 MVP 그리고 베스트 리시버, 베스트 리베로를 수상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3경기 모두 선발 출장하여 경기당 2.67개의 디그를 성공하였고 전체 국가 중에 가장 디그 횟수가 많은 일본 대표팀의 수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팀이 득점했을 때 무척 즐거워하고 큰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는 그 모습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일본 대표팀을 알아봤습니다. 2021 VNL에서는 일본의 조직력과 수비 또 다양한 전술 등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올림픽의 일본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 팀이 된 것 같습니다. 팀의 주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주전 세터가 흔들리고 거기에 공격수인 코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며 공격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한배구협회에 올라온 기록을 보면 역대 한일전의 기록은 146전 54승 92패, 올림픽에서는 10전 3승 7패로 우리에게 한일전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을 포함하여 아팠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일본은 홈 어드밴테이지로 유리한 시간으로 경기를 배정받았고 올림픽 직전 선수들 등분을 교체하는 꼼수에 우리나라는 케냐전 일본인 주심에 의해 오심을 당했고 자칫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일본 위주일 겁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1964년 금메달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일본, 적의 본진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 저녁 7시 40분에 열리는 한일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 빙고맨도 아프리카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 중계를 하오니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자배구 대표팀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다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빙고맨 지겠습니다. 3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붉은 피는 펄펄 뛰고 반만년 역사 씩씩한 정기에 광복군의 깃발 높이 휘날린다. 칼 짚고 일어서니 원수 짓걸고 피 우려 물든 곳 영생 다 세워지네. 광복군의 정신 새같이 굳세고 광복군의 사명 무겁고 그도다. 굳게 뭉쳐 원수 때려라 부셔라. 한마음 한뜻 용감히 앞서서 가세. 독립 조국 광복 민주국가 세워보자. 빙고맨 유튜브